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다행히도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타깝게도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셔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하는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이신 분들이 매우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박금스쿨 부동산 강의에서도 보면요, 초보분들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메일을 많이 보내시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절대 무주택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 무주택자로 머물면 안 되는지, 무주택자로 머무는 것이 왜 위험한지, 왜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전세를 고집하면 안 되는지, 왜 전세로 살면은 본전도 아니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초 이야기죠. 제가 그때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입지가 좋은 신도시에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이제 막 입주한 새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살기는 어려워서 이제 입주한 아파트를 전세를 내줬습니다. 그때 집값은 뭐 대략 한 5억 가까이 했었는데 이제 막 입주장이 펼쳐져서 전세 가격은 매우 쌌습니다. 첫 번째 전세는 2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 집에 4인 가족, 초등학교 아이 둘이 있는 4인 가족이 들어오셨고 2억으로 전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나서 201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9년 이후에 이 서울 수도권에는 극심한 전세난이 왔었습니다. 전세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굉장히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이었는데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전세 가격이 2억에서 4억으로 2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이 집을 산 가격에 비해서 집값도 꽤 올랐고 해서 이분이 만약에 집을 살 의향이 있으면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혹시 전세 만기가 됐는데 이 집을 사실 의향이 없느냐? 그랬더니 대번에 이분이요, 분양가가 4억도 안 된 집이 6억이나 됐는데 지금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 집이 뭐 얼마나 더 오른다고 나보고 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괜히 화를 내시면서 본인은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로 본인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워낙 완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서 다시 2년의 전세 재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2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고 4억의 전세 재계약을 또 2년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이 된 거죠. 2017년 1월이 됐을 때 전세 가격은 또 1억 5천만 원이 올라서 5억 5천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개발 호재도 그렇고 뭐 강남의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꼭 지금 살고 계시는 제 집을 사지 않아도 좋으니 그 지역에 이 신도시에 계속 살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참에 좀 본인 여력에 맞는 집을 한 채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인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제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뭐 원하시는 다른 집을 사든지 사시는 게 좋겠다. 어떠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집값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지금 거품이 잔뜩 꼈는데 본인이 보시기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거를 자꾸 본인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집을 살 생각이 없다. 전세로 머물러 있으면 뭐 본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전세를 고집하셨던 겁니다. 그럼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억이었고 이제 1억 5천을 증액해서 5억 5천에 재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 4억이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5억 5천에 2년간 재계약을 했죠. 그게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2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정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초와 작년 여름에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세 번째 전세 계약을 한 직후부터 아파트 가격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6년 전에 2억으로 전세를 시작하셔서 중간에 4억으로 그 다음에 5억 5천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전세금이 증액이 되신 거고 본인의 자산의 변화는 없는 거죠. 전 재산은 4억 원, 전세금 그대로. 이렇게 이분이 전세만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그 6년 동안 집값은요. 처음에 5억에서 시작해서 2년 뒤에 6억, 그 2년 뒤에 7억,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무려 3억 원이 상승을 해서 6년 동안 집값은 5억 원이나 오르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이 집뿐만 아니라 지난 뭐 한 4, 5년 동안 서울 수도권 대다수의 집값이 이렇게 2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매우 많았습니다. 네. 그 시기에 집을 뭐 샀던 분들은 그래도 좀 안도의 숨을 돌리셨을 것이고, 그때 좀 머뭇거리시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집을 안 사셨거나 아니면 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을 이제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팔아서 파는 순간까지 그분은 계속 전세로 머물러 계셨고 뭐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머물러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도 예전에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든지 전세로 사는 것이 가장 뭐 안전하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때라도 집을 샀어야 하는데 하고 지금 아주 큰 후회를 하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회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뭐 집값이 뭐 한 몇천만 원 오른다든지 뭐 한 1억, 뭐 많아도 한 2억 정도 오르면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 2억 수준이 아니라 3억, 4억, 5억이 올라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생각한 대로 고집을 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그냥 괜히 전세만을 고집하다가 자산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떠한 걸로도 만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크나큰 격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특히 외벌이를 하면요. 1년에 번 돈으로 쓰고 아무리 열심히 모아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집을요. 그냥 등기부등본을 가졌냐? 갖지 않고 전세로 머물렀냐? 이 차이였을 뿐인데 1년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자산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 분명히 그때라도 집을 샀을 걸 정말 안타깝다 하고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분은 무려 5억 원의 자산 상승의 기회를 본인 스스로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분은 뭐 몰랐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집값이 오를 거를 뭐 몰랐다거나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고 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집을 안 산 게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 본인이나 이분의 가족 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분에게 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죄냐?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승전 자본입니다. 모든 것이 자본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자본이 한마디로 이 게임의 룰인 그런 게임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본이 아닌 거, 돈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모든 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돈과 자본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큰 자산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 이거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투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 한 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한 채를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전세로 머물렀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서 집값은 이제 저만치 오르고 본인은 이제 집을 사지 못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본인은 아직 무주택자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 나뭇가지 위에 달려있는 포도 맛있어 보이는데 본인이 따지 못한다고 해서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 현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우의 신포도처럼 앞으로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어, 너희들 잘못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한 절대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청월님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청월님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형편에 맞는 집을 사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왜 가격이 올랐는데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다음 편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